パトカーの追跡を受ける2人乗りの3台のバイク。対向車線にはみ出したり蛇行したり、うち1台はパトカーに向けて花火を振り回しています。これは先月1日未明、大津市内の県道で撮影された映像です。警察は今日およそ10分間にわたって信号無視など危険な集団暴走をしたとして、17歳から18歳の高校生や無職の少年6人を道路交通法違反の疑いで逮捕しました。警察によりますと、この直前には大津警察署の前で爆竹を鳴ら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警察の調べに対し6人は容疑を認めていて、そのうちの数人はハロウィンに関連した暴走だったと話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폭주족 새끼들이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폭주족들이 참 급발진하게 만들죠. 그래도 레카 유튜버들이 잘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아직 일본에서는 이 폭주족들 관련된 엽기 사건이나 이것저것 사회 문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참 가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멀기도 한 이웃나라 일본에서 본받아야 될 점은 본받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나쁜 점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 또 교훈을 얻어갈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 최근에 좀 일본 뉴스를 전파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가급적이면은 우리 쿄제튜브가 바이크 채널의 성향을 가장 짙게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 관련된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점들을 번역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될 이 경찰이라는 직업이 일부 타락하고 좀 무능한 몇몇 인명들의 비리나 직무유기 등의 문제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해요. 물론 이 치안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자신들이 선택한 이 길에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보다 더 청렴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은 너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바로 경찰이 짊어진 숙명이죠. 그런데 이 경찰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공권력의 두려움을 모르는 하룻강아지들이 좀 참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참 이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 이상으로 많은 나라죠. 당연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고, 어딘가 막 이 머리에 나사 풀린 신들도 2배 이상으로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일본 사람들 욕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경찰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인원들이 경찰 업무를 보다 보니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경찰도 당연히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 무능하고 멍청한 경찰들도 존재하기 마련이겠죠. 그건 뭐 칭찬을 하는 거야 뭐야? 자, 아무튼 뭐 분명해 보이는 거는 여기 일본에서도 경찰에 대한 고전적인 이미지가 존경스럽고 우직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신분증 한번 보여주면 끝날 불심 검문 같은 경우도 뭐 막 유튜브에서 법무새들이 뭐 온갖 법적 근거를 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사실 법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돼도 경찰 부르면은 오히려 더 사건이 더 일이 막 번거롭게 되거나 귀찮게 될 뿐이지 일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이 쌓여 신고조차도 하기 꺼려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뭐 저만 해도 일본 경찰의 한 큰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제가 겪은 일 중에서 좋았던 경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드릴 이런 무능한 경우가 이렇게 빈번했다기보다는 반반? 하여튼 뭐 일본 경찰들 분 중에서도 제가 한국인인 거 알면은 뭐 한국말로 인사해 주시고 되게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에피소드는 제가 겪은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니까 뭐 모든 경찰들이 그럴 거라는 그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한번 가방이랑 자전거를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급하게 경찰에 막 신고를 하고 어떻게든 이제 범인을 그때 당시에 바로 막 출동하고 이렇게 동선 파악하고 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또 지금 아직도 생각해도 되게 어이가 없는데, 제가 다시 이 사건의 발달로 돌아가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길 옆에 굉장히 귀여운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쳤는데 고양이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자전거를 이제 잠깐 멈춰놓고, 그리고 이제 제 자전거 바구니 위에 제 가방 올려놓고, 그리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제 고양이를 잠깐 만져줬어요. 아 예쁘다 하고 쌈쌈 해줬는데 이제 그 고양이가 그 동네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예뻐하는 그런 고양이에요. 막 뭐 밥을 왜 주냐 뭐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막 고양이 막 사료 놔주고 예뻐해주고 이제 그런 아이라서 이 고양이가 뭐 사람 손도 이렇게 안 무서워해요. 워낙에 사람 손길을 많이 닿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저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한 2-3분 정도 고양이를 예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 뒤에 세워놓고 그리고 가방 올려놓고 바로 진짜 뭐 바로 앞이에요. 바로 뭐 자전거 세워놓고 이렇게 멀리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이렇게 건들면은 바로 소리도 들릴 수 있을 그냥 바로 등 뒤에 있는 이제 그 상태였는데 그래 이제 고양이 아 예쁘다 해주고 뒤를 이제 돌아본 순간 자전거가 아니 그 짧은 사이에 소리도 안 내고 자전거를 들고 튄 거예요. 아니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도 그만큼 많고 나쁜 새끼들도 2배로 많겠죠. 근데 또 그 자전거 도둑 맞은 지역이 니시네리 같은 그 유명한 할렘가 그런 동네도 아니에요. 사립학교들이 모여있는 학군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뭐 대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근데 꽤나 부촌인 그런 동네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어이없게 절도를 당하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 불행 중 다행인지 제가 자전거를 도난당한 바로 위에 CCTV가 한 2-3대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나긴 했지만 아 이거는 뭐 잡으려고 그러면은 뭐 의지만 있으면 바로 잡겠다. 그렇게 일본에서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전거 도둑들이 막 성행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거는 뭐 경찰에다가 신고하면은 뭐 CCTV만 확인해도 그냥 뭐 바로 끝나는 게임 오버다. 머리를 굴렸어요. 아 나는 이거는 괘씸해서 절대 용서 못 해준다. 합의금 안 받아도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감옥에다 반드시 죄를 사과를 받든 뭐 뉘우치게든 내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바로 파출소를 향해 막 울먹이면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가방 안에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 제 와이프죠. 저희가 이제 맞췄던 커플링을 왜 빼놨는지는 아무튼 이제 사무실 열쇠 그리고 집 열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선물해주신 되게 아꼈던 여권 지갑이나 소중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돈도 한 10몇만 원 들어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 파출소에 들어가서 절도를 당했다고 도둑질을 당했다.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자전거고 그리고 소중한 가방이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 이거 안 찾으면 난 집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경찰한테 호소를 했어요. 아니 근데 얘기를 자꾸 이제 이 경찰분이 저는 분명히 절도 사건으로 계속 조사를 꾸려가고 있는데 아니 자꾸 단순한 자전거 분실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뭐 열쇠는 채워놨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자전거는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잘 정차를 시켜놨느냐 해서 아니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잠깐 세워놨는데 도둑 맞은 거다. 절도를 당한 거다 지금.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절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경찰은 계속 뭐 자전거 특이사항 묻고 뭐 무슨 자세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느냐부터 또 어떤 자세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어떤 자세로 앉아 있었느냐 뭐 고양이는 쪼그려서 만졌냐 서서 만졌냐 아니 이거 진짜로 일본에서 뭐 도난이나 무슨 사건 사고로 경찰서 갔다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니 진짜 뭐 별의별 쓰잘데기 없는 걸 계속 막 물어보고 정작 중요한 사건 조사 같은 거는 뭐 이미 그 자전거에 대한 특이사항 이야기하는데 한 1시간 지났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바로 뛰어가가지고 막 CCTV 보고 동선 파악해서 잡으러 가자 저는 그 현행범을 잡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아 그리고 이게 일본은 이게 파출소 같은데 이제 코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상시적으로 이 순경들 오마와리상이라고 하는데 순경 아저씨들이 상주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건 사고 발생하면은 코방에 가서 호출 벨 누르면은 전화가 와요. 이제 그 전화 받아가지고 뭐 어디 코방인데 내가 무슨 지금 뭐 그래서 무슨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코방으로 와달라 그리고 전화 끊고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코방 안에서 뭐 에어컨도 안 틀어져 있고 히터도 안 틀어져 있는 데서 한 15분 20분 정도
빠르면은 뭐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분들이 오시는 데까지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조서 쓰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건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던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이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보고 계시는 일본인 분들도 이런 거는 진짜 문제제기 하셔야 돼요. 이거 경찰 행정만이겠냐마는 모든 이제 일본 공무 관련해가지고는 민원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좀 급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선거권 갖고 계시는 분들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데서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막 CCTV 위치까지 경찰한테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어느 각도쯤에 CCTV가 어딜 보고 있었고, 이 뒤쪽에 있는 CCTV는 정면으로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작동만 하고 있었으면은 이거는 바로 용의자 식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막 설명해주고 조사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경찰이 참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믿었지. 거기까지는 이제 믿었는데, 그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 정도에는 이제 자전거 찾는 거 제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경찰한테도 이제 그쯤 되면 자전거가 나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자전거는 뭐 또 사면 되지만 이 가방 절도에 한해서는 꼭 좀 절도 사건으로 난 이걸 고소 처리를 하겠다.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간곡하게 탄원을 한 뒤에 한 2-3시간 정도 참 이 알맹이 없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이렇게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자전거가 돌아왔어요. 가방은 영영 찾지 못했습니다. 자, 사실 일본에서 이런 경찰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불신과 이런 불통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뭐 아무래도 영화에서도 굉장히 막 일본 경찰하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곤 해요. 이렇게 헛발질하고 뭐 야쿠자보다도 오히려 더 막 뒤처지고 무능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비춰지게 합니다. 실제로 경찰들이 하는 이로운 일보다 동네 꼬맹이들이 모여서 미제 사건을 막 해결을 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들도 좀 경찰의 이미지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장난을 쳐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아주 먼 남의 일이 아니죠. 경찰이 피를 보면 도망을 가고 사건 사고를 외면하고 피해자나 막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해도 이거는 사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막 회피를 하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경찰 무능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한 가지 또 사회 문제가, 이제 경찰이 사건 처리를 하고 있거나 또 경찰이 막 지나가면은 옆에 가가지고 괜히 막 쓰잘데기 없이 좀 센 척하면서 막 어떡해 하면서 비난을 하는 좀 정신 나간 놈들이 또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 걸리면은 그러다가 막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바로 잡혀갈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좀 문제인데, 아무리 경찰이 못 믿었고 신용을 바닥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는 이 편안한 시간에도 토끼 같은 처자식 얼굴 일주일에 한 번 막 볼까 말까 하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잠복을 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고, 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바르게 개선을 하고자 쇄신과 보육 정책을 짜고 계시는 훌륭한 경찰 간부들도 그만큼 또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욕 처먹어야 될 놈들은 일도 안 하고 현장의 긴박함도 모르고 뭐 이렇게 막 성평등이나 이제 페미니즘 같은 거 막 외치면서 실질적인 차별이나 치안 안보, 교육 강화 뭐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한 푼이라도 표라도 어떻게 주워가 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지, 절대로 이렇게 경찰들 조롱하고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막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무례하게 대하고,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찰에 맞서고 싶으면은 경찰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준비가 되었을 때 경찰 임용이나 검찰 임용을 보고 세상을 바꿔나가면 되고요. 뭐 인터넷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비리경찰이나 무능경찰들 뭐 이렇게 욕하고 그런 거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괜히 멀쩡하게 잘 순찰 돌고 있는 그런 순경이나 이제 경찰분들한테 힘 빠지는 그런 모욕 같은 거 좀 하지 않았으면은 좀 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가깝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한 이웃나라 일본에서 좋은 점에서도 나쁜 점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배우고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도드라지게 훨씬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아 일본의 사건 사고 컨텐츠 전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퀴즈튜브였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우리 큐즈튜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가슴 벅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큐대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